중국의 심장인 중난하이의 깊은 속까지 들여다보는 중국 관찰 시간입니다. 중국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장유샤 부주석이 지난 주말 군사통제팀을 중국 공안부와 국가안전부에 파견해가지고 완전히 그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시진핑 주석은 공안과 사법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권력의 두 핵심인 총구, 그러니까 군부하고 칼자루, 공안 및 국가안전부를 말하는 거죠. 이 총구와 칼자루를 장유사가 완전히 한 손에 쥐게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중국 군부의 향방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놀란 시진핑 주석이 이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도 돌연 불참하기로 했는데, 여기 대해서 Y타임스가 그 속사를 뒤집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의 고위 소식통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한 후에 중국 공산당의 검권력을 탈취하고 정법위원회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면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주말 중국 공산당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통제단을 파견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에 이어서 이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부주임인 왕청란 중장이 군사통제단을 이끌고 공안부에 정식으로 진입을 했고,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부주임인 양우빈 소장이 군사통제단을 이끌고 국가안전부에 진입했다면서 현재 두 부처의 관리 및 지도는 군사통제단이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짚었습니다. 고위 소식통은 그러면서 공안부장이었던 왕샤옹은 공안부장직에서 물러나서 국무위원과 중앙서기처 서기 직책만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부장인 첸 위시는 현재 가택연금 중인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 하나가 바로 왕샤홍 공안부장의 거취입니다. 이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로도 확인됩니다. 장유샤의 공안부 접수 이후인 지난 20일 신화통신은 왕샤홍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저장성의 고품질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기사를 실으면서 왕샤홍의 직책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겸 국무위원이다,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왕샤홍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공안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난 6월 6일에 이 신화통신 기사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6일자 신화통신 보시죠. 여기 보면 왕샤홍이 공안기관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면서 그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겸 공안부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 이는 6일자와 20일자 보신 바와 같이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공안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졌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왕샤홍이 공안부장직에서 박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최니신 국가안전부장의 가택연금 상황도 관영 매체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23일 국가보안법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당연히 참석했어야 될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장 최니신은 이례적으로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니신 국가안전부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장유샤에 의해서 공안부와 국가안전부가 시진핑의 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의 정치 사법 체계에 대한 통제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장유샤의 권력이 군부에서 정치 사법 체계로 더욱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시진핑의 국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통제력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왕샤홍 공안부장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지만 최니신 국가안전부장은 일단 가택연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국가안전부장이라는 직책도 일단은 유지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사람의 처결 방향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 단서는 국가안전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 맹목적인 찬성이나 동조를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안전부는 시진핑의 정치 노선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겨왔었고,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가안전부는 3월 15일 시진핑 정부의 반기를 드는 글을 위챗에 게시해서 논란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대 홍콩의 명보는 3월 16일 군국주의가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한 나라의 무죄는 보여주고 있다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통해서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전날 위챗 공식 계정에 한나라 경제 흥망성쇠와 국가 안보에 주는 시사점,
이런 제목의 논평을 게시했다면서 이 글에는 한나라는 전성기였던 무제 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무제가 군국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으로 군사 강대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 국가 번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한나라 멸망이 교훈해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유채서에 올린 게시글을 보면 한나라 초기에 통치자들은 진나라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아 정치, 경제, 민생 등 여러 방면에서 생산 발전의 이로운 정책을 시행하여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북돋우면서 국가의 든든한 토대를 세워갔다면서 한나라는 초기에 국민에게 자주권을 부여하면서 사회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였으며 국가의 많은 권한을 국민들에게 위임해 자율권을 신장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이어서 한나라는 백성들에게 농업과 양잠에 집중해 경제를 회복시키도록 했고 권력을 남용하는 공무원들을 대거 단속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부과금을 낮춰서 국민의 힘을 키우고 재정 지출을 최소화했다라고 짚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문제는 한나라의 무제 시기에 접어들면서 잇따른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군사비, 막대한 재정 지출,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 부의 소모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문제와 정치제의 연호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면서 그 후 한나라의 경제는 다시는 이전의 문제, 경제제의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그러면서 한나라의 쇠퇴는 한무제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나라의 무제는 경제 사회의 회복과 건강한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일반 백성들의 상업적 활동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이에 따라 경제도 큰 타격을 입으면서 튼튼했던 국가의 기반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짚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이어서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노동력도 크게 줄었고 이는 한나라의 경제를 쇠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구체적으로 한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는 국경에서의 충돌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동서남북으로 원정하며 보냈다면서 이로 인해 국력이 고갈되었고 한나라 말기에는 국고가 텅 비어 사회가 쇠퇴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부는 국가가 번영하려면 최우선적으로 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경제가 살아야 국가 안보도 지켜지는 것이고 경제가 강해져야 강력한 국가도 건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만 국가의 번영, 국민의 행복과 복지,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글을 맺었습니다. 그리 안에도 중국 경제가 수렁에 빠져 있으며 미국과의 충돌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가적 위감이 고조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중국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전부가 모든 중국 인민들이 볼 수 있는 위챗에 국가 주석인 시진핑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을 게재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안전부는 지금 중국이 초비상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렇게 중국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시진핑의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국가 운영을 14억 명의 인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방향, 그러니까 경제 부흥이 국가 운영의 근본 정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몽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앞세우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무한 궤도에 중국을 몰아넣음으로써 국가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그렇게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1.5세대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바로 중국을 살리는 길이었고 그런 경제 우선 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부강하는 길로 접어들었는데 시진핑은 그러한 개혁개방 정책을 버리고 오직 국가안보에 최우선을 둔 정책을 시행했으며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마오쩌둥 시절에 극좌적인 노선에다 인민감시 정책 강화로 인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런 흐름은 장유샤를 비롯한 국가 원로들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니신 국가안전부장은 왕샤옹 공안부 장관과는 다르게 직책도 그대로 유지 상태이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니신 부장의 반시진핑 사상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대로 다시 원대 복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의 충성심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연히 참석해야 하고 또 주도적으로 이 모임을 이끌어가야 할
브릭스 정상회의에 돌연 불참하기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5일 중국 정부가 브라질 정부의 시 주석이 다른 일정과 겹쳐 리창 국무원 총리가 대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전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 주석이 브라질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 그의 직고는 첫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이 된다라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 브릭스 정상회의는 다음 달 6일에서 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립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시 주석은 2023년 남아공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연설을 돌연 취소하긴 했지만 행사 자체는 참석했다면서 또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년과 21년 각각 러시아와 중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화상으로 연설하기도 했지만 브릭스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의 불참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측은 불참 이후로 시 주석이 1년도 안 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오바 브라질 대통령과 두 차례나 만난 점을 내세웠다면서 일부에서는 룰라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 만찬에 초대한 것이 진짜 이유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주요 소식통들은 시진핑의 브릭스 정상회담 불참은 정상적인 판단은 아닌 듯 보인다면서 시진핑의 국내 정치 상황이 중국 땅을 오랫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 신문이 취재한 바로는 시진핑의 브라질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은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갑자기 번복되었는데 이건 장유샤가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지난 주말 장악한 이후에 결정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으로 출범한 브릭스는 2011년 남아공에 이어서 지난해 1월 1일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가입하고 지난 1월 6일 인도네시아까지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세를 불렸습니다. 이렇게 브릭스의 힘을 키우는데 그동안 가장 열성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었는데 그 시진핑이 브릭스 정상회담에 불참한다는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중국 관찰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